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출마, 불출마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을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197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송주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주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4.49포인트 오른 1793.93으로 마감하며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스페인 지방정부가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소식과 그리스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역시 유럽발 위기에 따른 국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장막판 중국 제조업 지수 상승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12억 원과 96억 원어치 내다 팔았지만 개인이 29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장점과 저평가 매력에 힘입은 통신업이 4.49% 급등한 것을 비롯해 음식료품과 전기가스업, 운송장비, 의료정밀 등이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기계, 화학, 섬유의복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각각 2.43%, 2.27% 오른 것을 비롯해 현대차가 1.83% 상승하며 현대차 3인방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 삼성전자 등도 선전했습니다. LG화학이 기관 순매도에 1.16% 떨어졌고 NHN과 SK이노베이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3.96포인트 내린 468.28로 마감했습니다. 네, 장기간 이어지던 웅진코웨이 매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 경영권을 유지한 채 투자를 유치하기로 결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웅진코웨이 매각을 두고 고심하던 웅진그룹이 경영권 매각 대신 KTB투자증권의 사무투자 전문회사로부터 약 9,600억 원의 투자를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GS리테일, 중국의 콩카그룹 등이 거론되며 표류했던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이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웅진홀딩스는 오늘 KTB 사모펀드와 신설법인을 세워 웅진코웨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투자금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웅진과 KTB 사모펀드는 각각 2,400억 원, 3,600억 원의 4대6 비율로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 웅진홀딩스와 윤석금 회장 등의 웅진코웨이 지분 31.7%를 인수하게 됩니다. 나머지 6천억 원은 외부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게 되며 사업 경영권은 웅진이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4년 후 지분 전량과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우선 매수권을 통해 웅진그룹이 다시 사오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송 기자, 당초엔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신규 투자 유치로 방향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각 가치가 기대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웅진코웨이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쳐 최소 1조 5천억 원의 자금 유입을 기대했지만 주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웅진코웨이 매각 가치는 1조 2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회장은 경영권만은 방어하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이로 인해 GS리테일, 콩카 등과의 협상이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웅진과 KTB는 어제 저녁에서야 최종 입장 조율을 마무리할 정도로 이번 매각 작업이 막판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KTB의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아서 인수자금 마련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웅진그룹은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9,600억 원의 현금을 조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 차입금 등 재무구조 개선에 투입하고 태양광 사업 투자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극심한 업황 부진으로 당분간 대규모 시설 투자를 보류하고 신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친이척 및 측근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제 가까운 주변과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월급을 기부하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자부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바로 제 가까이에서 이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으니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겸허한 마음가짐과 사의 후의 각오로 더욱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사과로 취임 이후 5번째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2차례 2009년과 지난해 각각 세종시 수정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출마와 불출마 양쪽이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원장은 어제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대선 출마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제 생각이 그분들의 기대 수준에 맞을지, 제가 정말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등 3가지를 꼭 생각해야 한다며 제 생각의 방향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 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저서를 매개체로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파악한 여론이 긍정적이라면 대선 출마를 최종 결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안 원장은 이어 바람직한 대통령상에 대해 시대적 과제인 복지와 정의, 평화를 이루려면 소통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대통령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5년인 보금자리 주택 의무거주 기간도 분양가와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비율에 대한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키로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더라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유로존이 현재 형태대로 유지되면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역 구별로 휘발유를 가장 싸게 파는 주유소들 간에도 가격 차이가 리터당 최대 300원가량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보통 휘발유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은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S-오일 주유소로 리터당 1,819원입니다. 반면 SK에너지 자문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리터당 2,115원에 팔아
종로구에서 가장 저렴했지만 노량진 에스올 주유소보다는 리터당 296원 비쌌습니다. 60리터를 한 번 주유할 때 각 구별 최저가를 자랑하는 두 주소 간에 17,760원의 가격 격차가 생기는 셈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한라공조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증권부 서은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민연금 한라공조 공개 매수에 참여치로 않은 결정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한라공조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한라공조의 장기 성장성과 가치를 고려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라공조 지분 69.99%를 보유한 최대 주주 비스티오는 오늘까지 총 2,670만 2천 지분율 25.01%에 해당하는 물량을 주당 28,500원에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비스티오는 미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한라공조 지분 95%를 확보해 자진 상장 폐지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8.1%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불참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한라공조에 대한 공개 매수에 응할 경우 단기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장기 보유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한라공조의 기술력과 높은 배당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비스티온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가 낮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관련주 가운데 1%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한라공조가 유일한데 당장 자금 회수에 나서야 하는 상황도 아닌 국민연금이 고배당 성장주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공개 매수에 불참 선언을 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라공조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국부 유출 우려를 의식했다는 설인데요. 한라공조 노동조합은 비스티온이 한라공조를 비상장사로 전환한 다음 내부 이익 잉여금으로 공개 매수 대금을 치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공개 매수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라공조 평택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을에 이재용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정광호 국민연금 이사장을 만나 주식 매각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이번 투자 결정에 노조의 결정이나 정치권의 입김은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일부 소액주주 사이트에서는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에 반대할 경우 정치 논리에 입각한 결정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회사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28,500원이라는 공개 매수가는 낮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한라공조 주가가 2만 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지난 4월 장내 매도에 나서 지분율을 1% 이상 줄였고 공개 매수 기간 중에도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공개 매수가를 밑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겁니다. 네, 결국 한라공조의 공개 매수는 국민연금의 공개 매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는데요. 비스티온이 2차 공개 매수에 나설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시장의 관심 역시 한라공조 공개 매수에 실패한 비스티온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비스티온이 당초 2차 공개 매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힌 점을 근거로 한라공조 상장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스티온의 지분 매입 유지를 고려할 때 2차 공개 매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공개 매수 추진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까지만 해도 비스티온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불과 사흘 만에 이를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스티온이 이번 공개 매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2차 공개 매수 가격을 3만 원대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국민연금은 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서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사모투자 전문 회사인 KTB PE 부문이 웅진코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웅진홀딩스는 KTB PE와 신설법인을 세워 웅진코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투자금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웅진과 KTB PE는 40% 대 60% 비율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인수하고 4년 후 지분 전량과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우선 매수권을 통해 웅진그룹이 다시 사오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분과 경영권을 동시에 매각하지 않고 투자 유치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증시 침체로 웅진코웨이의 매각 가치가 기대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웅진 측은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400에서 500명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특별 채용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에 총 9천여 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하기로 했으며 이 중 5%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뽑을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특별 전형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각 대학 취업지원실로 신청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K그룹은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인 콘티넨탈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기로 했습니다. 이 합작법인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셀을 공급받고 콘티넨탈에서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제공받아 배터리팩 시스템을 생산하게 됩니다. 양사는 앞으로 5년간 4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베를린과 대전에 연구센터를 운영해 지역별 영업과 생산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기아차는 디자인을 바꾸고 편의성을 높인 2013년형 스포티지아를 판매합니다. LED 포지셔닝 헤드램프를 적용해 개성을 살리고 가죽 스티어링 휠의 재질을 향상했습니다. 또 스티어링 휠이 90도 이상 돌아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핸들 정렬 알림이 뜨는 기능을 적용했으며 지도를 개선한 내비게이션도 탑재했습니다. 7월 24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